네, 오늘 짱선 전략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2050선을 재탈환했습니다. 11월 증시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어제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만 여전히 시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기관의 스탠스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또 재료가 나온 만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이의 박지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11월 증시 들어서면서 그나마 코스피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간밤에 나온 재료 때문에 걱정이긴 합니다. 어제 시장만 바라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전체 견인해 줬는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장 초반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장 초반에 하루 종일 시장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 초반에 외국인, 개인, 기관 모두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의 자사주 매입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장 개시 전에 자사주 신청 수량이 34,300주였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470억 정도의 금액이 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화재, SK텔레콤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다 보니까 그런 물량들이 체결되면서 외국인, 기관, 개인 동시에 좀 매도로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베이시스도 괜찮고요. 그래서 차익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비차익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점들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외국인들이 팔고만 있는 시장에서 한 3거래일 정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은 우리 시장에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요소이지 않나라고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시장에서 버텨준 것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일단 기관의 스탠스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시장 또 재료가 나온 만큼 기관이 매물출회가 나타나지 않을까 불안한 측면도 있고 외국인도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일단 어제 시장에서도 옐런이 약간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좀 불안하긴 한데요. 최근에 기관 쪽의 움직임은 조금 안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0월 한 말까지는 매도 금액이 좀 감소하면서 펀드 환매가 이제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10월 30일 날 아니나 다를까 다시 매도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펀드 환매가 770억 이렇게 나타나면서 펀드 시장에서 자금이 계속 좀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멈춰져야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펀드 환매가 계속되는 한 연기금이 아직 좀 매수 여력이 좀 있긴 합니다. 연기금의 매수 여력도 있고 배당주에 대한 투자도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 공모펀드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펀드 자금의 환매가 계속되는 한 좀 기간의 매수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이 아직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줄 만한 재료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사들이는 종목들은 있죠. 어떤 종목들 중심이었나요? 최근에 대형주를 좀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 NC소프트, 포스코,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을 매수를 했는데요. 이런 종목들 주가 흐름 굉장히 좋죠. 어제도 현대차가 꽤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어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호실적이 기관들의 구미를 좀 당기게 하는 요소였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매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물량을 팔았던 기관들이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기관이 이렇게 매수하는 종목들은 주가 흐름이 그나마 좀 괜찮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그 안에서도 숨바뀜이 나타나면서 매기가 자동차 그룹주 중심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그 안에서도 다소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더 눈에 띄네요. 그쪽으로 다시도 무게를 실어볼까요? 일단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를 좀 구분해서 현대차가 현지 판매, 현지 생산이 굉장히 많고 환율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좋다. 아니면 기아차가 RV 쪽이 좀 많기 때문에 기아차가 좋다. 이렇게 좀 편가르기를 하는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그렇진 않다라고 봅니다. 이제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고 오를 때는 다 같이 오르는데 일정 구간에서는 조금 등락률이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긴 롱텀에서 봤을 때는 움직임은 같거든요. 10월 판매 수치를 보면 양사 모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올 거다라고 보고요. 어제 기아차가 좀 조정받고 현대차가 오른 것,
길게 봤을 때는 최근에 기아차 흐름이 훨씬 좋았습니다. 기아차 흐름이 훨씬 좋았고 현대차는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두 개의 종목에 약간의 키 맞추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은 기아차, 현대차 나눌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짧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최근에 기아차가 많이 올랐고 현대차가 조금 주춤했기 때문에 현대차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양사 모두 좀 판매량이 개선이 되고 있고 최근에 10월 달 폭스바겐의 판매량도 나왔는데요. 국내에서 70%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제 반사 효과는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구간별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동반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현대차 그룹주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NC소프트 내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3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신장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11%대로 날아올랐습니다. 전체적인 게임주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투자 전략 제시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NC소프트가 전체 이제 게임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기는 좀 너무 이제 뭐 고령화됐다라고 네네.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뭐 리니지를 지금 사골국물에 비교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네. 게임이 나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러게요. 지금 모바일 쪽에서 이렇다 할 만한 뭐 게임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투스라든지 게임비에 비해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어제 이제 주가가 오른 것은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작 게임을 발표하겠다라는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리니지 관련된 게임 2건 그리고 중국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 쪽에 게임을 출시하겠다라는 뉴스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죠. 영업이익 506억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리니지의 그 이벤트를 걸지 않으면 이제 주가가 실적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렇다는 것은 사실 확정된 실적이 아닌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작 게임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모바일 쪽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었던 NC소프트가 신작 게임을 모바일 쪽에 뭐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라든지 뭔가를 좀 만든 후에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 좀 인정을 해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단기에 그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길게 바라보기에는 어느 정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은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신작 게임의 흥행 성패 여부에 따라서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니까 쭉 지켜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물론 간밤에는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올라와 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유화학주들도 상승세가 들어지고 있고 11월 증시 포트폴리오에 정유화학주를 담아보자라는 증권사들의 의견도 참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정유학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을 보면 3분기 실적이 뭐 정제 마진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고요. 에스올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이 2분기에 10불 정도였는데 지금 뭐 6불이 떨어져서 거의 한 반토막이 났는데요. 그러면서 정유화학 쪽, 그러니까 휘발유 쪽 실적이 좀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컸었습니다. 3분기에. 그런데 지금 유가가 올라오면서 이 두 가지가 모두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오면 정제 마진도 올라오게 되고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캐시 아웃되는 그러니까 현금이 나가는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만 올라온다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3분기의 실적이 부진했던 요인들을 모두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제도 하락을 했죠.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강달러 현상에 의해서 유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옐런 의장이 이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6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유가가 과연 이 가격대에서 계속 좀 유지를 해줄 수 있는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하고요. 내년 초에는 이란산 원유가 공급이 됩니다. 이런 쪽에서 본다면 수요가 그렇게 크게 견인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급 쪽까지 안 좋아진다. 이런 점들은 유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두 가지 요인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제 원유 공급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가의 흐름을 좀 더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정유화학주들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다소 좀 불안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투자자들 유혹할 만한 매력적인 종목 있으면 하나 꼽아주시죠.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종목인데요. 네. 한운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전에 네. 이제 한라 비스테온 공조인데요. 이름을 바꿨죠. 네네.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가운데서 테슬라 모터스는 급등을 했습니다. 전기차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전기차 SDI라든지 2차 전지 쪽보다는 만도라든지 뭐 지금 현대모비스 이런 실질적인 부품을 공급을 하는 현재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운 시스템 역시 이제 공조 부품을 납품을 하는데 공조 부품이라고 하면 지금 자동차에는 에어컨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에어컨 없다고 차가 안 가는 거 아닙니다. 현재는. 그런데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됐을 거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모터를 식혀주는 게 공조 장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필수 부품이 되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수혜를 예상을 하고요. 최근 급등으로 가격 부담은 사실 좀 존재하는 건 맞는데요. 성장성을 본다면 이 뭐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운 시스템 앞으로 흐름들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더의 박지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